1편. 악연은 운을 갉아먹습니다. 인생의 절반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집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척박한 땅에서는 자라지 못하듯 아무리 훌륭한 재능도 악연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의 관계의 그림자에 물들어갑니다. 악연은 처음엔 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갉아먹고 운의 흐름을 뒤틀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근하게 다가와도 속으로는 의심과 질투, 비교와 지배욕으로 가득 찬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늘 가시가 숨어 있고 그들의 눈빛에는 언제나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악연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며 만남 이후엔 꼭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를 뺏기는 관계입니다. 삶이 어지럽고 마음이 복잡하다면 우선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삶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감정과 가치관마저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이 흔들리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무기력과 자책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의 반복이고 그 선택은 곁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이 선한 이와 함께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곧 마음이고 말이 곧 업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날카롭고 불평이 많은 사람, 남을 흉보거나 세상 탓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어느새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업을 지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인연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첫 번째 정화는 악연을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진실한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쁜 인연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면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맑은 자리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관계도 오래된 탁한 인연에만 머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흘려보내야 새로운 생명이 들어옵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떠나보낼지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선택입니다. 운이 풀리지 않을 때는 운을 탓하기 전에 사람을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변화는 사람에서 시작되고 사람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악연을 정리하는 것이 곧 운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불편한 사람과의 대화를 줄이고 만남 이후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라면 그것이 곧 악연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자꾸 꼬이고 있다면 무엇보다 관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2편. 배신할 사람의 세 가지 징조. 살다 보면 꼭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깊은 상처를 남기고 친했을수록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이 배신을 당한 뒤에야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보다도 그 징조를 미리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배신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끓기 전 수많은 기포가 올라오듯 사람도 그 본심을 드러내기 전에 반드시 조짐을 흘립니다. 눈치채지 못한 것은 나의 욕심과 기대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조짐,
곧 배신의 세 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늘 자기 입장만을 생각합니다. 늘 본인이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무엇을 하든 자신이 먼저인 사람은 결국 상대를 버릴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순응하고 협력하는 듯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고 내가 잘 될 때는 시기와 질투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익이 사라진 관계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정도 의리도 감정도 결국 계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박한 상황이나 욕망이 앞서는 순간 미련 없이 배신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책임 회피 성향입니다.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며 심지어 피해자인 척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평소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사소한 갈등조차 남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늘 불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등을 돌려 자신을 위해 남을 쉽게 내팽개칩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일관성의 부족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일관성이란 곧 신뢰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의 뿌리가 약합니다. 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오늘 한 말을 내일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어수선하며 그 속에 타인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세계는 늘 급박하고 본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중요한 시점에서 사라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 곧 자기중심성, 책임 회피, 일관성 부족은 관계 속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도 외면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마음, 지금까지의 정,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 우리를 눈 감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따르되 사람을 맹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늘 변할 수 있고 그 마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에 있어서는 감정보다 이치를 따라야 합니다. 이치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큰 업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배신은 나쁜 사람이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향과 기질 그리고 상황이 맞물릴 때 누구든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미리 들여다보고 징조를 통해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알아차리면 상처받지 않고 애초에 그 고리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만남 이후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 인연은 깊어질수록 내 운을 막고 결국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참된 인연은 내 삶에 안정과 평화를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위기 속에서 책임을 지고 일관된 태도로 나를 대하며 나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배신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인연을 미리 알아차리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이며 운을 지켜내는 수행입니다. 3편 배신의 전조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신은 조용히 다가오고 신호는 생각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정이 앞서면 분명히 보이는 신호조차 못 본 척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말보다 정확한 말은 본심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욕망에 따라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 중심에 배신이 있고 그 시작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를 살펴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인연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배신의 가장 뚜렷한 전조는 비밀이 많아지는 태도입니다. 평소에 잘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하고 자신의 상황을 잘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물어보면 돌려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으며 묻는 것 자체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비밀은 곧 경계입니다. 경계가 생긴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것은 신뢰가 옅어졌다는 표시이며 내 이야기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리감의 표현입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나 감정을 나누지 않으려는 태도는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흘리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관계에 대한 작은 불만, 일상 속 사소한 비판이 계속 쌓이면 결국 부정적인 감정이 커집니다. 그 감정은 결국 관계를 떠날 명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떠나기 전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내가 떠나도 괜찮다는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불평을 내뱉으며 마음속에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다 자기 안의 욕심이 만들어낸 계산일 뿐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기계적인 태도로의 변화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말투가 차가워지고 표정의 온기가 사라지며 연락이나 반응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줄고 의무감으로만 행동하는 기색이 느껴진다면 그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정성과 관심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는 더 이상 살아있는 인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정이 없고 남은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관계는 더 깊이 흔들리게 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지나친 친절이나 과도한 관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갑작스러운 친절 역시 경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덮기 위한 행동이거나 곧 다가올 결정을 감추기 위한 가식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도를 한 번쯤은 되짚어봐야 합니다. 사람은 진심보다 불안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고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마음이 돌아온 줄 알지만 실은 그것이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신은 단서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눈빛, 반응, 행동 하나하나에 이미 정답이 쓰여 있습니다. 관계는 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정으로 보느냐, 지혜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배신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은 분명히 징조로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이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 흐름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행동보다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 싸움이 아닌 일관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징조이며 전조입니다.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삶을 보호하는 수행입니다. 세상의 인연은 모두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 언제 놓을지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징조를 알면 상처받지 않고 미련 없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인연을 품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인연을 다시 바라봅니다. 누구와는 더 가까워져야 하고 누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할지 스스로 묻고 답을 구합니다. 진실한 관계는 의심이 없고 불안이 없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쌓인 관계라면 그 안에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균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지혜롭게 물러서는 것도 자비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인생은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배신을 피하는 길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4편. 돈과 엮이면 악연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은 사람의 본심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더욱 정직해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얼굴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돈을 나누기 전에는 사람을 깊이 믿지 말라 당부하였습니다. 돈은 관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말로는 우정을 말하고 정을 말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 갑자기 이기심을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말은 포장할 수 있어도 돈 앞에서는 포장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민낯은 곧 관계의 끝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표면상 정중하게 다가오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면 그것은 악연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우정이라 말하고 나중엔 외면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갚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달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계속 주고 받는 사람은 그것을 점점 권리로 여깁니다. 그렇게 주는 쪽은 지치고 받는 쪽은 당연하다 여기는 순간 악연의 씨앗이 자랍니다. 그 씨앗은 돈을 매개로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더 위험한 유형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달콤함에 이끌려 시작된 관계는 대부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런 관계는 공감도 신뢰도 없고 오직 이익만이 남습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고 남는 것은 갈등과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 인색한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10번을 만나도 한 번도 커피 한 잔 사지 않는 사람은 마음보다 계산을 앞세웁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것도 아까워하고 관계에서도 손익만 따집니다. 정은 쓰지 않고 계산만 하는 인연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씀씀이, 나눔의 태도, 갚으려는 자세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꾸준히 갚으려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한 번을 빌려도 미안해하는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 없이 잠적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돈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감정이 얽히고 의무가 생기며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탐욕은 관계의 불씨를 태우고 결국 남은 건 재와 같은 후회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 삶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만,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만, 정말 소중한 인연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그마저도 상황과 사람을 잘 살펴야 하며 늘 경계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통해 진짜 사람을 알게 된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숱한 상처를 겪은 이들이 몸으로 체득한 지혜입니다. 돈이 섞인 인연은 반드시 한 번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이겨내지 못하면 깨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돈과 엮인 관계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관계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정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 둘이 무너지면 관계는 형식만 남습니다. 오래가는 인연은 돈을 사이에 두지 않습니다. 서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를 지키고 서로가 아프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합니다. 돈이 없으면 곤란해지지만 돈 때문에 인연을 잃는 것은 더 큰 손실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오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순간부터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는 돈이 인연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악연을 부르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보다 관계를 먼저 봅니다. 좋은 관계는 돈 없이도 이어지고 나쁜 관계는 돈이 있어도 깨집니다. 그러므로 돈은 관계의 시금석이자 인간의 본심을 꿰뚫는 도구가 됩니다. 돈으로 인연을 망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분별심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의 인연을 다시 돌아봅니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 돈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돈으로 엮인 인연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짐을 막기 위해선 먼저 마음의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이 비워질 때 관계는 맑아지고 인연은 오래갑니다. 인연이 귀하면 돈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돈 없이도 충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5편. 관계를 끊는 기술, 거리두기와 무응답. 살다 보면 손절해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끝까지 안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사람, 아무리 품어도 상처만 남는 사람, 함께 있음으로써 내 삶이 더 어두워지는 사람. 그런 인연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끝을 낼 것인지, 끝나는 척하며 계속 끌려갈 것인지 말입니다. 모든 인연을 끌어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도 억지로 웃으며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끊는 것도 수행입니다. 단, 그 끊음이 격하지 않아야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러나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관계를 끊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억지로 멀리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하면 관계는 저절로 정리됩니다. 자주 연락하던 빈도를 줄이고 반응하던 메시지에 침묵하기 시작하면 상대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리두기는 미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며 내 삶의 평화를 위한 연습입니다. 가까울수록 예민해지고 정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거리라는 벽을 두어야 합니다. 그 벽은 단절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응답의 기술입니다. 어떤 말엔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선 침묵이 가장 강한 표현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로 설명하려 하고 오해를 풀려는 태도는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엉키게 만듭니다. 진짜 끝내고 싶은 관계라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응답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의사표현입니다. 더 이상 마음이 없다는 것,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침묵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말이 없다는 건 마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고 말을 줄이고 반응을 멈추면 상대는 스스로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끝내려 하지 않아도 인연은 조용히 정리됩니다. 그렇게 정리된 관계는 나를 가볍게 만들고 더 귀한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일이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끝내야 할 인연을 질질 끌며 사는 것보다 단호하게 물러나는 것이 훨씬 단단한 선택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든 인연이 내 삶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두와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거리를 두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떠난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보내야 할 인연은 조용히 보내야 합니다. 말없이 물러나는 것도 자비입니다. 더 상처 주지 않고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마음이 자꾸 지쳐가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끝나야 할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있어도 외롭고 어떤 관계는 함께 있어도 늘 긴장됩니다. 그런 인연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할 시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거리를 둔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응답한다고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평화를 위한 작은 결단입니다. 나를 아끼는 일은 때로 누군가를 놓는 일과 함께 시작됩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지금 끊어야 할 인연이 떠오른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말없이 거리를 두고 반응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 삶에서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관계 정리법입니다. 인연은 이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잘 끊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삶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인연 앞에서 더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관계의 끝은 다른 시작의 문이기도 합니다. 6편. 악연이 남긴 상처를 비우는 법.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단절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편에서 우리는 관계를 끊는 기술, 거리두기와 무응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곧바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악연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보다 날카로운 시선, 행동보다 깊게 파고드는 무관심, 그리고 믿음이 무너질 때 느껴지는 공허함. 그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관계는 끊었는데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까지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악연이 남긴 흔적은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새로운 인연을 불안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벽이 오히려 나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상처는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먼저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면할수록 그 상처는 더 크게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고통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또한 고통 속에서 움직였다는 사실만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이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이해입니다. 이해는 용서를 부르고 용서는 나를 가볍게 합니다. 상처를 비우기 위해선 그 기억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야 합니다. 악연은 분명 아픈 기억이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든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처럼 조심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더 소중한 사람을 분별하는 눈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한 번쯤은 악연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연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만 남기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자양분 삼아 자라납니다. 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일어섭니다.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게 둘 것인지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을 것인지 선택은 내 몫입니다. 때론 울어야 비워집니다. 애써 괜찮은 척, 이미 다 잊었다는 척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상처는 내면 깊숙이 눌려버립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정화됩니다. 눈물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는 자비로운 물입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흐르게 두는 것도 치유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남을 원망하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차 한 잔 앞에 두고 고요히 앉아 나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괜찮다고, 잘 견뎠다고, 이제는 좀 내려놓자고.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눌려있던 마음을 위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악연은 끝났지만 인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 그걸 맞이할 마음의 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상처로 가득 찬 마음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나 자신의 결심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아지는 것도 아니며 내 상처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다짐, 그 고통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끝난 인연에 마음을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고통입니다. 남은 것은 추억이 아니라 흔적일 뿐입니다. 흔적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흐릅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악연이 남긴 말, 표정, 상처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 따뜻한 사람, 고요한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초대하십시오. 인연은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 마음은 비워야 채워집니다.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바꾸어 남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 조각이며 내가 어떤 사람을 경계하고 어떤 인연을 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깨달음입니다. 7편.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 1순위.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같은 길을 가도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그 길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그동안 악연이 주는 징조와 상처, 그리고 끊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결국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 1순위는 누구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어두운 나와 결탁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좋은 말을 해주지만 내 안의 탐욕을 부추기고 이기심을 정당화하며 나쁜 습을 강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삶은 성장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나쁜 습관, 무책임한 태도, 안일함을 계속 정당화해 준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독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판보다는 위로를 가장한 방임을 줍니다. 때로는 지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를 망치는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더 나태하고 어두운 나로 흘러가는가. 이 기준 하나로도 인연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를 해치는 사람은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인연은 속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을 키워주는 말, 나의 자만을 두둔해주는 행동, 나의 무책임을 외면하게 만드는 분위기. 그것들은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나를 나락으로 이끕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인연은 처음엔 편안함을 주기에 쉽게 거리를 두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 편인 것처럼 보이기에 더욱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속될수록 내 삶의 균형은 무너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도 약해집니다. 사람은 결국 함께 있는 이의 영향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나도 존경받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방치하거나 내 어두움을 감싸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 1순위는 바로 내 안의 그림자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나를 망치는 관계라면 과감히 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자비이고 내 삶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스스로를 거울처럼 맑게 비추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거울에 나를 흐리게 만드는 인연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악연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허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약점을 칭찬이라 착각하게 만들고 나의 욕심을 응원이라 가장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인연이 길러낸 것은 성장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관계 후에 남는 감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의욕이 남는가, 허무가 남는가, 그와의 대화 이후 내가 깊어지는가 아니면 흐려지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늘 나를 깨우고 나를 향상시킵니다. 진짜 나쁜 인연은 내가 좋아하는 나쁜 습관을 건드려주며 무너짐을 위로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마의 대리인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겉으론 선해 보이나 실상은 내 삶을 어지럽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때로는 불편한 소리를 할 줄 알고 나의 어두운 선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악연이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미련과 집착, 허영과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에서 비롯됩니다. 그 허상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내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그 인연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쌓여도 결코 좋은 인연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은 나를 망치는 나와 손잡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나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이제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누구를 떠나보낼 것인지, 그 선택이 곧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자신을 맑게 비추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연의 복도, 인연의 업도 결국 스스로가 만들어갑니다. 깨어있음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